여러분 주변에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 싶은 천사 같은 분들 한 명쯤 계시죠? 어떤 무리한 부탁을 해도 늘 웃는 얼굴로 그래,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 갈등이 생겨도 먼저 고개를 숙이며 내가 미안해 라고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보며 참 마음이 넓다고 칭송하거나 혹은 은연중에 참 만만한 사람이라며 내 마음대로 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착한 사람의 미소가 얼마나 위험하고 소름 돋는 신호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착한 사람의 고요한 미소는 결코 평온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수십 배는 더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신경화학적 전쟁이 뇌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전쟁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평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뇌의 감정 조절 장치인 전두엽이 그때그때 스트레스를 밖으로 배출하며 과부하를 막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꽉 차다 못해 터지기 직전까지 전두엽의 힘으로 억지로 그 무거운 뚜껑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내 소중한 마음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속내 읽는 심리학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착한 사람의 인내는 엄청난 에너지를 갉아먹는 중노동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괜찮아라는 말 한마디는 사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자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명을 듣지 못한 채 그들의 인내심을 당연한 권리인 양 착각하죠. 만약 당신이 지금 곁에 있는 착한 사람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이들의 뇌 속에서는 지금 어떤 폭발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왜 이토록 따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얼음처럼 차가운 남이 되어버리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들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의 관계를 폐기 처분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참 영리하면서도 때로는 스스로에게 아주 잔인한 기계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뇌의 깊숙한 곳에 있는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뜨거운 에너지를 말이나 표정으로 밖으로 뿜어내서 뇌의 과부하를 막으려 하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착한 사람들의 뇌는 이 분노의 화력을 감당하는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화가 나는 순간 남들보다 훨씬 더 발달한 이성적 통제 장치인 전전두엽을 풀가동합니다. 편도체가 뿜어내는 뜨거운 분노의 불길을 전전두엽이라는 차가운 냉각 장치로 억지로 짓누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이 과정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전전두엽이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는 막대한 양의 포도당과 인지적 자원이 소모됩니다. 착한 사람이 타인의 무례함을 웃으며 넘기는 그 짧은 찰나에도 그들의 뇌 속에서는 고성능 엔진을 풀가동하면서 브레이크를 아주 꽉 밟고 있는 자동차와 같은 상태가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차가 조용히 멈춰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본닛 안에서는 엔진이 과열되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연기가 나고 있는 셈이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에 푹 절여지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은 적당할 때는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착한 사람처럼 매 순간을 참아내는 뇌 속에서는 마치 독극물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뇌의 신경회로를 조금씩 마모시키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조차 앗아가 버리죠. 여러분은 그들이 참아주는 것이 원래 성격이 묻어내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의 생명력을 조금씩 깎아가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에너지 소모가 한계치에 다다르는 순간 뇌가 아주 극단적이고 냉정한 선택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뇌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 과연 이득인지 아니면 차라리 이 관계를 통째로 폐기하는 것이 나은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의 전두엽이 고통스럽게 타들어가는 동안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며 최종 판결을 내릴 준비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다고 해서 뇌까지 웃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두엽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착한 사람의 뇌가 가동하는 또 하나의 비밀스러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의 회계장부입니다. 이 장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네모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관계는 보상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적인 활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말을 해서 장부의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은 전두엽의 힘으로 그 지출을 일단 외상으로 처리해둡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아나전두 피질이라는 부위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가치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령부와 같습니다. 착한 사람이 당신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때, 당신의 무례함을 한 번 더 참아줄 때마다 그들의 뇌는 막대한 인지적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오는지 관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고마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내밀어주는 따뜻한 손길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순간 뇌의 장부는 급격히 불균형 상태에 빠집니다. 즐거움을 주는 도파민 신호는 줄어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지출만 계속되는 만성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때 착한 사람의 뇌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당신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당신이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데이터화하여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가?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그들의 뇌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점점 낮게 책정합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상대방에게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뇌가 이 관계를 완전히 폐기해도 될 만큼 충분한 근거를 수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가 다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단 한 줄의 미련도 남기지 않고 당신을 인생에서 지워버릴 준비를 마칩니다. 착한 사람의 뇌 속에서 소리 없이 타오르던 엔진이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 몸은 아주 극단적이고도 결연한 선택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이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생존을 위한 뇌의 셧다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며 감정을 발산하지만 오랜 기간 전두엽의 힘으로 감정을 억눌러 온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의 전두엽은 더 이상 에너지를 쥐어짜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고갈되어 버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감정 조절에 필요한 포도당과 신경 전달 물질이 바닥을 드러내며 뇌의 회로가 타버리는 번아웃 상태에 직면하는 것이죠. 이때 뇌는 더 이상의 파멸을 막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생존 전략을 가동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와 연결된 모든 감정 신경망을 통째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과열을 막기 위해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의 투정을 다 받아주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이유는 그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뇌가 살기 위해 당신이라는 데이터를 유해 요소로 분류하고 시스템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 진입한 데는 소름 끼칠 정도로 이성적입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회로가 아예 꺼져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거나 무릎을 꿇어도 그들은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당신의 반응조차 내 뇌의 에너지를 또 갉아먹으려는 시도로 인식하여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일 뿐입니다. 뇌과학에서 이를 비가역적 변화라고 합니다. 한번 퓨즈가 나간 회로는 다시 연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착한 사람의 손절이 그토록 냉정하고 단호한 진짜 과학적 이유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이제 공감을 나누어야 할 연인이나 친구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위험 자산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의 인내심 끝에는 화난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사라진 텅 빈 공백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텅 빈 공백 이후 그들의 뇌는 어떤 새로운 회로를 그려나가는지 마지막 파트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완벽하게 차단한 직후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의외로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해방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동안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고 내 안에 화를 억누르는 데 쓰였던 막대한 포도당과 인지적 에너지가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메고 있던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은 것 같은 혹은 꽉 끼던 구두를 벗어 던진 것 같은 안도감이 뇌 전체를 감싸게 됩니다. 왜 그들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뇌는 이미 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실패한 투자로 결론지었습니다. 한번 셧다운된 신경회로를 복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새로운 환경과 사람에게 쓰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뇌의 사령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절은 단순한 감정적 변덕이 아니라
내 삶을 재구조화하고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거대한 설계의 변경인 셈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를 소모품이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를 아껴서 나를 진심으로 보석처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하고 건강한 뇌를 가진 현명한 사람의 삶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차가워졌나요? 그렇다면 서운해하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의 친절을 권리로 착각하고 그의 뇌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몰아세우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꼭꼭 참아오다가 이제 막 힘든 결단을 내린 착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숭고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그 비워진 자리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더 좋은 인연들이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사람의 숨겨진 본심을 읽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고 싶다면 저희 채널 속내 읽는 심리학과 계속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담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심리적 통찰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편안한 하루 되세요.